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늘로써 테슬라 자율주행에 대해서 무엇이 강점이고 지금의 테슬라에게 원가 절감이 가장 중요한 어젠다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1편을 아직 안 보셨다면 1편부터 차근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자율주행의 시작과 끝, 왜 플린 러닝 네트워크가 엄청난 효과인지, 어떤 원리로 테슬라가 생각하는 자율주행의 로드맵이 그렇게 당겨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는 공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편에 이어서 바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랜덤하게 뽑은 시드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레이블을 달은 다음 트레이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에다가 배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 소스를 각각의 플릿들이 모으고 다닙니다. 그런 다음에 훈련된 데이터대로 이것이 계속해서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에 예를 들어서 터널에 들어갔을 경우에 위에 조명이 끊겼다가 다시 이어지는 상황과 노선을 헷갈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훈련된 데이터대로 움직이지 않고 차량에서 부정확한 요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를 감지하는 메커니즘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토파일럿 도중에 운전자가 개입을 했거나 가속과 감속을 했거나 장애물이 출현을 했거나 충돌을 했거나 노선이 잘못되게 인지되었거나 감지가 부정확했거나 이런 문제들을 감지할 수 있겠죠. 처음에 감지되는 상황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유닛 테스트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터널에서의 문제가 유닛 테스트 결과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조명을 노선으로 인식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대한 부정확한 요소들을 더 많이 모아오고 이를 부스팅 시킵니다. 그럴 경우에 플릿에 더 많은 이런 부정확한 요소들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게 되고, 이런 부스팅된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이에 대해서 새롭게 레이블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노선이고 뭐가 조명인지에 대해서 구분하는 능력이 생기고, 그렇게 레이블된 데이터셋을 다시 트레이닝할 수 있는 데이터셋에 넣어주고 이를 이제 다시 배치시키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과정을 데이터 엔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과정은 실시간으로 섀도우 모드를 통해 플릿이 달리고 있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모델 3가 달리고 있다면 프레딕션을 하고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채점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확한 요소가 생겼을 때는 부정확한 요소에다 집어넣고 이를 다시 또 레이블을 하는 작업을 거치겠죠. 한마디로 수많은 데이터셋에 비교를 해보고 유닛 테스트를 해보고 부스팅해서 레이블하고 다시 재훈련, 재배치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주석들을 다는 거에 사람이 하게 된다면 엄청난 노동을 요하겠죠. 그렇다면 이는 매우 비싼 프로세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이런 레이블을 자동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이 레이블링조차도 차량에서 스스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제 플린 러닝의 사례로 커린이 나왔는데, 내 노선으로 진입하는 것이 나왔는데,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 누군가가 왼쪽 노선에서 혹은 오른쪽 노선에서 내가 달리는 노선으로 잘라 들어왔을 때 이를 내 차선에 침입하는 것으로 캐치해냅니다. 테슬라는 이렇게 커린하는 것을 더 빨리 알아내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겠죠. 재밌는 건 이렇게 학습하는 것이 코드를 쓰지 않고 알아서 플린 러닝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테슬라가 말하는 네트워크 효과 중 플린 러닝 네트워크입니다. 테슬라는 여기에 차량 자체가 다른 차선의 차를 내가 속한 차선으로 올 때마다 데이터를 보내달라는 것을 요청을 합니다. 이게 바로 그 이전에 소프트웨어 1.0과 2.0에서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2.0의 학습 모델입니다. 범위를 정해주면 그 안에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고 자동으로 실시간 돌려본 것들에서 레이블된 데이터를 스스로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3초 후에 내 차선으로 이 차가 들어오더라, 이런 데이터 주석이 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정보를 얻은 뉴럴 네트워크는 알아서 학습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렇게 커딘에서 들어오는 데이터셋이 입력이 됐으니 다시 트레이닝하고 다시 디플로이하고 다시 데이터 소스들을 모은 다음에 부정확한 것들이 생기면 부스팅하고 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겠죠. 그런데 이를 어떻게 적용을 시켜볼까요? 그냥 달리고 있는 차들에게 모두 적용을 시킨다면 업데이트할 때마다 에러와 버그를 상대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플로이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시키느냐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각각의 플릿에다가 섀도우 모드를 탑재한 것입니다. 이 섀도우 모드는 언제나 실행되고 있고 언제나 프레딕션을 만들어내면서 한마디로 두 대의 차가 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두 대가 달리고 있는 거죠. 옆 차선의 차가 이리로 올 것 같아, 그렇게 프레딕션을 만든다면 이 섀도우 모드를 통해서 잘못된 판단이 생겼을 경우에 결과값을 다시 테슬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용시켜 봤을 때 다 해결된다면 참 좋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예외 사례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드라이버가 계속해서 앞으로 가는데 약간씩 왼쪽으로 오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차선을 거의 침입해 들어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 자체의 플릿에서는 분명히 섀도우 모드 상의 저 차가 컬인에서 내 차선으로 들어올 거야 라고 예측을 했는데 차선을 밟다시피 갔지만 실제로는 노선 변경을 하지 않은 사례가 생겨났습니다. 이럴 경우에 뉴럴 네트워크는 저 차가 조금씩 잠식해오면서 내 차선을 침범할 거란 생각을 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또다시 데이터 엔진을 켭니다. 우리는 섀도우 모드에서 얻은 소스들이 있죠.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프레딕션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정확했을 경우 과잉 반응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고 차선 변경을 늦게 캐치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데이터 엔진의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데이터 엔진에는 이제 사람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레이블링하는 작업에 사람이 필요 없다는 거죠. 이런 플릿 러닝을 도입한 이후로 스케일만 증가하게 되면 더 높은 수준의 결과값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라이버가 오토파일럿을 켰든지 안 켰든지요. 이런 그 길을 예측하는 것을 소개하면서 드라이버가 스티어링 휠을 다루는 경우에도 이런 정보가 모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다 소스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교차로에서 왼쪽으로 향하는 것을 사례로 들어서 보여주는데 테슬라는 모든 카메라에서 만든 비디오를 갖고 있고 길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디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GPS 값과 각종 센서, 휠의 각도와 모든 값을 함께 모아서 해당 드라이버가 움직였던 패스에 대한 환경값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이는 당연히 뉴럴 네트워크에 반영이 됩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간 길에 대한 정보가 계속해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테슬라의 모델 차량들이 이동한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셋의 스케일이 증가하는 거고 그렇게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가더라도 오토파일럿이 제대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정확도를 높여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서도 부정확한 경우가 생길 경우 실제로 사고가 일어났지 않았더라도 섀도우 모드 상에서 놓쳤던 프레딕션들을 모아서 알아서 학습합니다. 여기서 자율주행의 정확도를 높여주는 테슬라식 자율주행 모델의 핵심을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많은 다양한 실제의 데이터셋, 그리고 알아서 학습하는 플릿 러닝,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채점해주는 섀도우 모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가장 많은 분들이 라이다와의 차이를 위해서 비전 기반이 어떻게 깊이를 인식하고 있느냐는 얘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많이 유명한 센서의 방식은 비전과 라이다로 나뉘죠. 근데 안드레 카파시가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차를 당신의 뇌에 있는 뉴럴 네트워크와 눈을 통해서 운전하셨죠. 당신의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지는 않으셨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눈도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3D를 인식할 수 있듯이 비전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두 개의 눈을 통해서 모든 순간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거리 혹은 깊이 값을 삼각 측량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아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카파시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세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클래식한 컴퓨터 비전, 센서를 통한 슈퍼 비전, 셀프 슈퍼 비전입니다. 첫 번째 클래시컬한 컴퓨터 비전의 사례인데 6초 정도 해당 도로를 지나갔을 경우만으로도 이런 3D 리컨스트럭션을 통해서 전체적인 깊이값뿐만 아니라 멀티뷰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컴퓨터상에는 실시간으로 받는 모든 데이터셋들을 3D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레이더를 통한 학습입니다. 여기에 앞서서 뉴럴 네트워크가 짤막한 보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뉴럴 네트워크는 시각 인식 체계의 엔진으로서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뎁스를 예상해서 구하려고 할 경우 이 깊이값이 들어간 레이블을 찾게 되겠죠. 그리고 이 레이블을 통한 예측은 굉장히 실제로 잘 작동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깊이를 파악하는 것이 제한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이미 레이블된 데이터가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전방지향 레이더를 사용합니다. 레이더는 각각의 오브젝트의 깊이값과 거리값을 측정하고 이를 뉴럴 네트워크에 실시간으로 보냅니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사람이 일일이 이 차 간의 거리가 5m, 10m다라고 주석을 달아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뉴럴 네트워크에서 스스로 정의한 바운딩 박스를 다음부터 읽게 되기 시작합니다. 레이더는 뎁스를 측정하는데 매우 효과적이고 이를 통해 레이블된 데이터를 뉴럴 네트워크에 보내면 그것으로 하여금 다시 깊이와 거리 값에 대한 데이터 소스 풀로 옮겨가는 거죠. 여기서는 아까도 말씀드리는 데이터 엔진이 작동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깊이 값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는 그 거리 값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는 짤막한 영상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So here's an example of predictions of that. So in circles, I'm showing radar objects,
And the cuboids that are coming out here are purely from vision. So the cuboids here are just coming out of vision, and the depth of those cuboids is learned via sensor annotation from the radar. So if this is working very well, then you would see that the circles in the top-down view would agree with the cuboids, and they do. And that's because neural networks are very competent at predicting depths. They can learn the different sizes of vehicles internally, and they know how big those vehicles are, and you can actually derive depth from that quite accurately. 그러니까 레이더를 통한 예측값은 동그라미로 표현되고 비전을 통한 예측값은 직육면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직육면체를 구성하는 레이더에 센서가 달아주는 주석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를 제대로 배워지고 있음을 아는 것이 둘이 일치하고 있는 프레임이 높으면 높을수록 잘 배우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것도 뉴럴 네트워크를 통한 학습이 뎁스를 측정하는데 매우 유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다양한 크기의 차량을 학습하고 차량의 크기를 학습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차들로부터의 정확한 거리값, 깊이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차는 원래 이 정도 크기인데 이게 같은 차라고 해볼까요? 왼쪽의 차가 오른쪽 차만큼 작아졌다면 앞으로 멀리 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셀프 슈퍼비전인데 이제 어려운 기술이었는데요. 이 메커니즘은 아무것도 레이블되어 있지 않은 러 비디오를 아무렇게나 집어넣었을 경우에도 뉴럴 네트워크가 뎁스 값을 찾을 수 있게 합니다. 카파시는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다 설명하지는 않고 아이디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슈퍼비전의 목적은 모든 싱글 프레임마다 리그레스 하면서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는 겁니다. 충분한 트레이닝을 통해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비디오가 가진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5분이면 5분 동안에 어떤 깊이를 예측하던 간에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 때문입니다. 깊이 값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뉴럴 네트워크가 모든 픽셀에 대해서 정확한 깊이를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관적이게 하는 거죠. 거의 말미에 카파시는 자율주행에 필요한 요소임을 역설하면서 비전은 실제로 우리의 환경적 요소를 이해할 수 있지만 라이다는 훨씬 더 적은 수준의 정보만 습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full details를 보지 못하고 적은 포인트들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예시를 몇 가지 드는데요. 왼쪽 도로의 잔해가 플라스틱백인지 타이어인지 라이더는 구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자전거를 보면 이 남자가 약간 뒤쪽을 보면서 이쪽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나 쪽으로 다가오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알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왼쪽 아래를 보면 이 사인이 컨스트럭션 사이트에서 있는 이 사인을 어떻게 읽고 해석할 것인가. 오른쪽 아래를 본다면 스마트폰에 정신이 팔려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내 노선으로 들어올까요? 아니면 앞으로 갈까요? 이 모든 답은 비전을 통한 수많은 학습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카파시가 역설하는 부분이고 레벨 4, 레벨 5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란 거죠. 오늘은 이렇게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1편부터 2편까지를 작성하면서 어쨌든 크게 느낀 부분 는 확실하게 어젠다가 원가절감이게 된 이유를 알게 됐고 그리고 그 원가절감은 결국에 시장은 빨리 다가오게 하되 라인은 모두 다 차단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오늘의 테슬라 자율주행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사실 제 영상을 보시는 한 10분 남짓 되는 이 시간을 써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